가을 야구가 확정되어 있는 4팀 그리고 가을 야구 막바지 경쟁을 하고 있는 2팀까지 해서 총 6팀의 마무리 투수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정영일 코치님이 오늘 와주셨어야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진단을 또 받으면서 나오시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시간도 1시간 이렇게 당기게 됐는데요. 저희끼리 또 짚어보고 싶은 이야기 예정대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집중 분석 가을 야구 뒷문 점검입니다. 자, 가을 야구 집중 분석 점검입니다. 저희 뒷문 점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아직 5위가 결정이 안 됐는데 NC와 KT를 포함해서 6개 팀의 마무리 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집중 분석 가을 야구 뒷문 점검 6개 팀 마무리 투수들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의 유영찬, 한화의 김서현, SSG의 조병현 선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에는 김재윤 선수, 그리고 NC는 김진호 선수, KT는 박영현 선수입니다. 자, 세이브 순위만 놓고 보면 박영현 선수가 1위입니다. 35개예요. 그리고 그 뒤를 김서현 선수 33개, 그리고 이 6개 팀 가운데서는 그 다음이 조병현 선수입니다. SSG. 그리고 류진욱 선수는 지금 이탈해 있지만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 NC는 부상 변수가 있었다고 보고 LG 유영찬 선수도 사실은 시즌 초반부터 이 역할을 맡았던 건 아니기는 하네요. 네. 유영찬 선수가 이제 팔꿈치 이제 뼈조각뼈 때문에 이제 그 초반에 이제 6월부터 합류를 이렇게 좀 했던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박영현 선수가 세이브 그 1위가 확정됐죠. 네. 그러니까 확정됐는데 6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마무리는 지금 조병현이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조병현 선수가 유일한 지금 1점대입니다. 네. ERA가 조병현은 1.60, 그다음 나머지 뭐 박영현 3.49, 김서현 3.14, 유영찬 2.63, 김진호 3.36, 김재훈 4.99인데 마무리 투수 4.99면 이건 뭐 거의 불안한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렇기는 네,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조병현 선수는 독보적이긴 합니다. 고우석 선수 이후로 이 평균 자책점 1점대에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는데, 자, SSG의 이 조병현 선수 가까이서 지켜볼 땐 또 어떤 선수인지도 궁금해요. 올해가 2년 차잖아요. 네. 이제 마무리로는 지난 시즌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기록들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WHIP도 0.8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이닝에 선수를 한 명 안 보낸다는 거죠. 네, 한 명도 안 내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좀 굉장히 좀 막강해졌다. 진짜 이제는 조병현 선수가 나오면 정말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상대 팀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SG 같은 경우는 앞에 셋업맨들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노경은 선수, 이로운 선수, 그리고 이제 조병현 선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 선수들끼리도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부진해도 오늘 내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뒤에 선수가 해줄 거야, 뒤에 선수가 해줄 거야,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측면에서만 보자면 SSG가 좀 뒤쪽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마무리 투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마무리 투수까지 가는 과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마무리 자체에 대한 활약, 세이브 순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세이브가 많다고 해서 그 선수가 아주 뛰어난 마무리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사실 박영현 선수가 비록 세이브 1위지만 ERA가 3점대면은 그닥 좋은 마무리 투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조병현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1점대 ERA에 WHIP가 0점대면은 이게 진짜 마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식 지표거든요. 이 두 네. 가지를 놓고 보면. 근데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불안했어요. 후반기 들어오면서 각 팀 마무리들이 다 좀 이 선수가 올라오면은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불안하다. 이 박영현 선수도 또 사실 막판으로 갈수록 이 구위저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기도 했잖아요. 아니 네. 최근 계속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사실 2023년까지는 박영현 선수가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였잖아요. 근데 그
삼성으로 FA 이적하면서 이제 그 작년부터 올해 마무리 투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박영현은 셋업맨으로 많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년 많이 던지기 때문에 과부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위 저하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선수의 그 KT에서의 그 이상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까지 이탈하면 KT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조금 이 선수에 대한 부하가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리그 자체도 있지만 또 국제대회도 계속 네. 부활을 하다 보니 실시간 자체가 네, 없는데 네. 만약 KT가 가을 야구에 진출한다고 하면 또 바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또다시 휴식 시간이 없거든요. 네. 뭐 그것도 있지만 뭐 지금 올해 11월에 평가전도 있고 네. 내년 3월에 또 WBC도 있고 이게 보통 일정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박영현 선수 보호법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메이저리그 같으면요. 네. 그 대표팀 차출 안 시킵니다. 그쵸. 구단이. 네. 이거는 진짜 정말 너무 조금 좀 너무 힘들다 선수한테. 박영현 선수도 좀 부침을 많이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부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삼성의 김재윤 선수도 또 떠오르게 되는데 이번 시즌 좀 다사다난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시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쵸. 지금 이제 언급된 6명의 선수들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어리잖아요. 네. 젊고 좀 어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김재윤 선수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김재윤 선수가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거는 삼성의 뒷문이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김재윤 선수가 부진하고 또 이제 전력에서 이탈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또 새로운 얼굴들이 있었지만 이 계산이 좀 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재윤 선수가 2군에서 그래도 이제 구속이 좀 올라오고 구위가 올라오면서 확실히 삼성이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마무리가 이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김재윤 선수 올해 또 많이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험에서는 이 선수만한 선수가 지금 없습니다. 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0세이브 올렸던 연속으로 기억도 있고 그다음에 큰 대회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박영현 선수도 큰 대회 경험이 많지만 큰 이렇게 포스트 시즌처럼 어떻게 보면 큰 대회 또 단기전에서는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도 또 포커스를 좀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선수는 이번 시즌 필승조뿐만이 아니라 추격조, 2군 경험까지 뭐 다양한 네,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한데 김재윤 선수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 건 사실은 이 세이브가 많다 혹은 블론이 적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블론 세이브가 중요하죠. 블론이 사실, 네. 적다. 세이브가 많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세이브가 많고 블론이 적으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세이브가 네. 더 많은 투수 아니면 네. 블론이 훨씬 적은 투수 중에 어떤 투수가 더 이렇게 마무리에 적합하다. 그렇게는 비교하기 그렇게는 어려운데 비교하기가 두 개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이브가 많으면서 블론이 적으면 좋은 마무리인데 네. 그러니까 블론이 많으면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네. 세이브도 많으면서 블론도 많은 선수들도 간혹 그러면 있을 수 이 있죠. 선수는요 네. 과부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하가 너무 많이 가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요. 네. 오히려 그런 선수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세이브가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한 거고 그렇죠. 그만큼 팀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세이브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론 세이브라는 것도 투수 혼자만 또 읽어낼 수 있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이브가 많으면서 또 블론 세이브가 굉장히 적은 거는 물론 이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 팀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다. 이 선수가 예를 들면 실점을 하더라도 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마무리 블론 세이브 만들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좀 오래된 또 전문가분들 얘기하시기로는 사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블론 세이브는 어쩔 수 없고 그냥 기준 이상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가을 야구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선발과 중간 개투, 마무리 타선 이 네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네 가지를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느냐라고 미리 좀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단장님
어떠신가요? 보통은 선발이죠, 선발. 선발이 가장 중요하죠. 큰 경기에서. 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어마무시하죠. 네, 선발이 1번. 네, 선발이 1번이고 네. 그 다음은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습니다. 선발 다음에는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오. 네. 그 다음은? 생각이 다르시. 아니요, 저도 똑같이 해서. 같아서. 왜냐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뭐라고 얘기했지 않았어요? 타선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타선보다 저는 마무리예요. 아니, 오히려 수비예요, 수비. 그러니까 그 야수진을 얘기할 왜냐하면 큰 경기에서 이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수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경기에서는요 수비 시작 하나가 경기를 그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비 주루 뭐 이런 것 좀 그런 플레이 기본적인 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영향이 크게 미쳐요.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마무리 선발 마무리 그 다음 수비. 예. 여기 수비가 없었는데? 네, 저는 수비. 선발, 마무리, 네. 수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선, 타격. 타격에 대한 생각이 같으시다고. 네, 저도 비슷했던 게 사실 선발의 중요성은 뭐 말해 뭐해 맞습니다.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감독들이 선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마무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론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에서 만약에 방화가 일어나서 그 경기를 다소 허무하게 내줬다라고 했을 때 단기전은 그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마무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3에서 이전에 짚었던 것처럼 사실 이번 시즌은 아무래도 중간 이후에 나오는 투수들이 소모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시즌이니만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팬분들도 하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메꿔나가는가가 또 중요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단장님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투수가 가장 먼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쵸. 네. 그 선발의 의미보다 이렇게 먼저 나오는 투수가 누구고 누가 이어서 나오느냐라고 해 나가는 경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선발은 불펜이죠. 네네네. 불펜인데 선발이 왜 큰 경기에 중요하냐면 선취점의 중요성이에요. 사실 이제 선발 투수가 결국에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선취점이 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선발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선취점을 안 줄 가능성이 높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LG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하나입니다. 하나 1, 2, 3가 너무 막강하다. 네. 근데 LG는 1, 2, 3가 하나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불펜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SSC처럼 불펜이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선발이 그 강한 팀을 좀 높게 보는 거죠. 큰 경기에서.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발 투수가 잘 해줄 때 점수가 날 수 있을 법한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야수진에서 슈퍼캐치가 나온다거나 좋은 수비가 나온다거나 하면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고 그걸 또 뚫고 누군가가 안타를 친다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야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하고 LG가 한국 시리즈 붙으면 뭐 창과 방패 대결일 것 같아요. 사실 투수는 분명히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하나가 분명히 낮고 근데 야수의 능력치를 보면 LG가 나요. 네. 그러니까 공수에 걸쳐서 이렇게 그 대결이 조금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둘이 또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떨어진 게 네. 아니라 가령 뭐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을 보면은 워낙 타선이 활발하게 터지다 보니까 실점을 조금 해도 그대로 그게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더 활발하게 또 뒤에서도 또 방망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반대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있죠. 점수가 잘 나지 않아도 우리는 일단은 마무리가 큰 실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점수를 내주면 우승으로 갈 수 있다, 승리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또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도 막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타선 자체보다는
야구는 큰 거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나와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죠.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 항상 이야기하는 그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또 댓글도 나오고 있는데 가을 야구는 또 그런 의외의 반전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에서 또 어긋나가는 걸 볼 때 그 짜릿함 이런 것들이 또 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또 가을 야구를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놔